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8장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C 언어를 개발한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그림 나와 있죠. 이분인데 데니스 리치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죠. 2011년에 돌아가셨네요. 이분이 이제 C 언어를 처음 개발한 사람입니다. 벨 연구소에 계신 분인데 유닉스 운영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한 거고요. 물론 이게 뭐 처음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C 언어라는 게 A 언어, B 언어, C 언어 이렇게 있었는데 그 B 언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C 언어였습니다. 순차적으로 A, B, C, D 붙였던 거죠. 처음에 1972년도에 DEC PDP-11 계열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음 구현이 됐고요. 그다음 78년도에 처음으로 C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이런 언어가 있는데 이렇게 쓰겠다 했고요. 이 C 언어를 이용해서 유닉스 운영 체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C 컴파일러 및 기본적인 유닉스 응용 프로그램들이 모두 C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 이제 C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나? 이 부분. 최근에 와서는 파이썬이나 자바, 자바스크립트 언어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어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용도에 따라서 그 개성을 살리는 다양한 언어들이 개발이 된 건데 아직까지도 C 언어는 시스템 프로그램 언어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시스템 하드웨어를 개발하거나 시스템의 운영을 관리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아직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눅스 OS, 유닉스 포함해서 또 RDBS의 MySQL 같은 경우도 다 C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C는 여기 보면 C를 사용하는 이유 나와 있는데 사람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일단 배우기 쉽고 구조화된 언어고 또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요즘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른 좋은 프로그램 언어가 많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렇지만 아직도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은 저수준 활동을 처리할 수 있다. 아주 로우한 부분, 즉 하드웨어에 근접한 그런 제어까지도 가능한 프로그램 언어로는 C가 대표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다양한 컴퓨터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OS들 있죠. 거기에서 다 컴파일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프로그램 언어 C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한 이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이 개발이 됐고 IT에 관련된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정도 알고 있으면은 똑똑하다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데니스 리치 오래되신 분이죠. 대단한 분이고요. 뭐 이분도 지금 같이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모든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을 겁니다. 어쨌든 대단한 분입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은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가 뭔지, 함수가 왜 필요한지, 함수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함수를 사용하는 것, 즉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 또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매개 변수와 반환값, 또 매개 변수를 또 구분해서 인수와 매개 변수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책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인데 순서도도 가볍게 샘플들 이 순서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겠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프로그램들 아주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순서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활용할 때 보면은 함수 원형이라고 그래갖고 컴파일러한테 미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술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 컴파일러 우리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또 시스템 라이브러리 또는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뭐가 있는지만 볼 겁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써보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 시간에 걸쳐서 단계별로 활용을 할 겁니다.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난수, 랜덤이라고 하죠. 난수의 활용법. 이게 좀 특이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렇게 이런 내용,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가볍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개념 잡는 게 중요한 거고요. 프로그램 언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어떤 의도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또 사용할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주의 깊게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봅시다. 함수의 종류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뭐 이론적으로 나누는 건데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면은 라이브러리 함수, 시스템 함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표준 라이브러리란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서 사용자가 나만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으로 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C 프로그램 언어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가 있죠. 메인 함수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한 번씩 다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내 필요에서 만드는 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함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고요. 누가 함수를 작성하는가? 함수는 컴파일러에서 미리 작성해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직접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같이 그러니까 아이디, 비주얼 스튜디오랑 같이 제공되는 것은 라이브러리 함수 또는 표준 함수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대표적인 건 프린트f, 스캔f 이런 함수, 이거 함수입니다. 명령어 아닙니다. 이 프린트f, 스캔f를 명령어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명령 아닙니다. 그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에서 타이핑 치다 보면 검은색으로 나올 거예요. 검은색은 명령어 아니거든요. 파란색으로 나오면 그게 명령어죠. 리저브드 워드, 키워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개 짜는 프로그램이죠. 사용자 정의 함수하고 내가 짠 프로그램과 차이점 없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내가 짠 프로그램이 딴 데서 또 재활용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그냥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저장시켜 놓으면 그게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고 그게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네, 사용자 정의 함수. 함수는 시스템이 제공하기도 하고 사용자가 만들어 써도 된다. 누가 만들어냐에 따라 좀 구분이 될 뿐이다. 라고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함수가 뭔지 알았으면 함수 이제 정의하고 쓰는 거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함수의 정의. 함수는 크게 봐서 함수 헤더하고 함수 바디하고로 구분이 됩니다. 펑션 헤더, 펑션 바디가 되는 거죠. 예, 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게 뭔지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선언해야 되는 거죠. 예,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할 때 함수 헤더 부분에는 이제 그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요. 밑에 그림 보면 앞에 하나, 둘, 셋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눕니다. 맨 앞에 나오는 거는 반환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여기는 마침 없는데 끝에 가서 어떤 작업을 처리한 이후에 예, 작업을 처리하는 그 결과를 다시 돌려주고 싶어. 그럴 때 return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여기다 값 주고 세미콜론 하게 되면 함수를 부른 애한테 이 값을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반환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을 이걸 반환 값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의 데이터 타입을 이 앞에다 정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괄호가 있는데 괄호 속에다가는 매개 변수들을 집어넣습니다. 뭐 파라미터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에 내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여기다 다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의 몸체, 함수의 바디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 중괄호 있죠. 이거 물결괄호, 물결괄호부터 얘기하죠. 물결괄호 속에 쭉 기술해주면 이 내용이 이 함수를 불렀을 때 수행되는 작업 내용입니다. 예, 함수 몸체 안에는 함수 수행되는 작업이라는 문장들이 꼭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도 되고요. 또 함수가 또 불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함수가 함수를 불러 쓰는 C는 함수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앞에 좀 반환형 값을 보이드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여기 매개 변수 자리에 보이드라고 적히기도 하거든요. 이 보이드란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보이드가 적혔다는 소리는 리턴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지 않겠다, 없다 소리고요. 또 여기에 괄호 속에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없다는 걸 명확히 하려고 여기다 보이드라고 적어주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매개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데이터는 없어.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함수 헤더, 함수의 몸체, 그리고 보이드라는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의, 데이터 타입이라 데이터에 대한 거죠. 그리고 함수의 헤더는 반환형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이름, 괄호 속에 매개 변수를 표시하는 이름이 있다. 그리고 내용은 중괄호, 물결 괄호 속에다 쭉 기술을 해준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함수 헤더, 함수 바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많으니까 좀 그런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타입 이름.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반환할 거고 이 함수 이름 뭐야? 이 함수가 일할 때는 무슨 데이터가 필요해? 요거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함수의 호출, 함수 사용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함수를 정의했다는 거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용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정의해요? 즉, 한 번만 쓰고 버릴 거면 굳이 함수를 만들 필요 없고 메인에 다 같이 포함시켜도 되죠.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는 걸 함수의 호출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호출. 함수의 호출할 때는 반환값이 있는지, 아까 리턴이란 명령이 있는지, 뭐 리턴이 있으면은 그 저기 함수명 앞에 반환형, 반환 데이터 타입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 메인에서 부를 때, 호출할 때 쓰는 명령어가 좀 조금씩 틀립니다. 반환값이 없는 경우면 그냥 함수 이름하고 괄호 속에다가 초기 데이터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반환값이 있는 경우는 이게 어떤 값이 나중에 이게 값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꼭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함수가 수행이 되고 그 값이 와서 여기 저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안 주면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단지 거기서 반환된 값을 저장을 못하니까 처음에 의도한 바대로 흐르지 못하겠죠. 어쨌든 함수가 수행이 되게 되면 그 끝남과 동시에 리턴 뒤에 적혀 있는 값이나 수식에 대한 결과가 늘 이걸 부르는 애한테 다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의 매개 변수 괄호 속에 적는 것들은 함수 선언시 변수의 개수하고 꼭 동일해야 됩니다. 없으면 여기가 없으면 여기도 없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의 변수명을 적었으면 여기도 변수 하나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함수를 볼 땐 쉽게 함수 이름을 쓰면 된다. 그리고 함수에서 반환값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 반환값이 없는 경우는 그냥 함수명 괄호 속에 데이터만 주면 된다. 입력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어때요? 그래도 괄호는 표시해야 됩니다. 괄호가 있어야지 이게 함수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뭐 관련 프로그램 다른 요즘에 나온 객체 지향 언어에 나오는 거에 보면은 함수란 말 대신 또 메소드란 말을 써요. 뭐 그놈이죠. 아까는 뭐 펑션, 프로시저, 서브루틴 이렇게 썼는데 그게 펑션으로 통일됐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펑션이란 말 안 쓰고 또 메소드란 말도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어쨌든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름만 주면 된다. 그리고 주어진 초기값이 있을 경우 괄호 속에다가 매개 변수 값을 직접 줘도 되고 변수를 줘도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정의한 변수의 개수와 동일해야 되는 거고, 또 함수 내에서 반환값이 있는 경우 호출할 때 표현 방식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매개 변수와 반환값 앞에도 언뜻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부분에서는 거의 없었었죠. 매개 변수와 반환값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영어로는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라고 하고, 그렇죠, 파라미터라고 하고 반환값은 리턴 밸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란 함수에서 작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지고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괄호 속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괄호 속에 어떤 변수를 지정해야 되는데 선언할 때니까요. 함수 선언할 때 값이 고정이 될 수는 없죠. 뭐 프로그램을 짜겠다면 고정시켜도 되긴 되죠. 근데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선언할 때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라 하더라도 각각 데이터 타입을 정해 줘야 됩니다. 각각 이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각각 한꺼번에 int x, y 이렇게 되면 에러 납니다. int x, int y 각각 해줘야 됩니다. 여기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반환값에다가 반환값이 있는 경우는 꼭 요 앞에다가 반환값, 즉 이거 얘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여기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결과잖아요. 즉 max라는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그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 타입이다, 정수다, 그거죠. 그 값은 y에 있는 값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환값은 꼭 하나만 됩니다. only one, 한 개만. 반환값은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이란 명령 뒤에다가 그 값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턴 뒤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리턴이란 명령을 만나는 순간에 이 값을 반환을 해버리고 프로그램 무조건 리턴을 만나는 순간에 이 함수는 여기서 종료돼 버립니다. 끝납니다. 예를 들어 리턴 뒤에다 뭐 주저리 다른 명령을 적어놨다, 이거 다 실행 안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수의 구조, 매개 변수와 반환값. 매개 변수는 괄호 속에 집어넣는 걸로 함수가 처음 시작이 될 때 갖고 들어가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환값은 맨 마지막 리턴 여러 번 나와도 됩니다. 어쨌든 이걸 만난 순간 작업은, 이 함수 작업은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리턴이라는 명령 뒤에 적혀 있는 그 값이 바로 반환값이야. 이 값이 어떤 데이터 형태인지는 꼭 함수 앞에 반환형이라고 하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 주어야 돼 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함수의 기본 구조, 매개 변수와 반환값 처리 방법 설명했습니다. 예, 앞에 설명한 순서도에 비하면 지금 여기 실습 예제는 할 게 없어요. 예, 해피 버스데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함수를 만들어 보자. 아까 프린트 스타랑 뭐가 달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를 찍는 거죠. 예, 요 말 말고는 똑같은 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수 짜겠어요? 그럼 생일 축하합니다가 하나의 함수가 되겠네. 함수 부르고 그리고 프린트F로 사랑하는 친구의 하고서 또 함수 부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줘야 됩니다. 아이, 내가 계속 강요할게요. 한 방에 되는 게 어딨어. 오케이? 봅시다 어떻게 짰는지. 예, 그렇게 짰네. 아닌가? 아니네. 아, 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얘는 다 여기서 처리했네. 예, 한 방에 다 처리했네요. 뭐 이렇게 짜도 뭐, 프로그램은 어떤지 뭐 일본 말인가 뭐 왜 이렇게 짰어? 변수명이 왜 I야? 변수명이 왜 N이야? 이런 얘기 나오면 그 오야 마음이지 뭐. 만든 놈 마음이죠 뭐. 왜 출력하는 명령을 printf라고 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야 뭐 만든 놈 마음 아니야? 뭐 내 이름이 왜 유수봉이야?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부모님이 이름 정해 쓴 거지 뭐. 내가 내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바꿀 수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짰습니다. 교재에 있는 겁니다. 이거 교재에 있는 예제. 일단 책을 좀 준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다 했네요. 이렇게 다 찍었네. 노래 나오는 노래를 불러주는 거구나. 어.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함수만 불렀으면 됩니다. 얘는 왜 이렇게 하고 여기 아무것도 안 적었지? 얘는 초기에 이걸 수행할 때 초기에 데이터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반환값이 없으니까 앞에 쪽에 변수도 지정하지 않았어요. 반환값이 없으니까 앞부분도 보이드라고 지정이 된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보고서 물어보면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아는 거지 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직은 이건 이거지 저건 저거지라고 이제 찍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요건 좀 한두 주만 지나가면 얘기도 안 하죠. 당연한 건데 이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내년 다시 한번 들으면 되지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뭐 단순한 거죠. 함수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저렇게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중복되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 문제죠. 저자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라 그래? 난 이렇게 안 짜요. 좀 틀리게 짠다는. 오케이. 별것도 아닌 걸로 말이 길어지네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요거는 get integer.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어떤 값을 입력 받을 때 보면 이거는 이제 초기 값이 없이 반환 값만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알죠? 매개 변수 없네. 예? 근데 반환 변수, 반환 데이터, 반환형은 있네. 뭔가 돌려주기만 하는 거. 그럼 리턴이 있겠네. 여기 리턴이 있네요. 처리된 내용 봅시다. 제목 보면 알겠죠. get 정수를 가져와 이 소리거든요. 보통 어떤 값을 입력 받을 때 보면 메시지 출력하고 그 메시지 뒤에 커서가 깜빡이면서 입력을 기다리죠. 그거를 하나의 함수로 빼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이 함수를 본 순간에 나 같은 생각을 했어야 돼요. 초기값 할당되는 매개 변수 없습니다. 인티저 선언된 거니까 반환값이 있네요. 찾아가 보니까 리턴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런 메시지 출력하고 이런 값을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값을 반환하는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잘 가르친 겁니다. 알았죠? 그 정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 가봅시다. 근데 아까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뭐 그 get integer의 뭐랑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제 get integer 이런 식으로 아까 함수 짜는 거 설명을 했잖아요. 유지 보수란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짜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용자들이 이 정수값의 범위가 1부터 100까지만 넣어야 되는 거였어. 근데 그냥 놔둬가지고 여기다 500도 넣고 700도 넣고 막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 근데 이 get integer라는 함수를 30개의 프로그램 불러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1부터 100까지만 입력하도록 이렇게 100 이하의 정수만 입력하시라고 메시지를 바꿔주고 싶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30개에서 이걸 불렀었으면 30개를 찾아가서 다 메시지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함수로 선언이 되어 있다면
함수로 선언되어 있다면 함수 원형만, 함수 원본만 하나만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한 파일 안에 다 집어넣는데 나중에 복잡해지면요 우리 맨 위에 스탠다드 io.h 이거 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거를 샵 인크루드 유수봉 점 헤더 파일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거든요. 여기 내가 자신 걸 다 등록을 시켜버리면 돼요. 함수들만 다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이 속에다가 이것들만 다 모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만 갖다가 딱 고쳐버리면 되죠. 야, 헤더 파일 바뀌었어. 이걸로 여기는 바꿔줘. 요거는 유수봉 2야 뽕 2야 이렇게 보내주면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그리고 그 기능 개선된 건 이렇게 두 y를 써가지고 그 값이 100보다 작아야지만, 그래서 100보다 크면은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게 해놨어. 그리고 계속 100여의 값을 입력해, 100여의 값을 입력해. 그래서 100보다 0부터 100 사이에 10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올 때까지, while이 100보다 크면이죠. 100보다 크면 무조건 여기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while 문이.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럴 때도 씁니다. 이렇게 내가 함수로 선언했을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함수 원본만 이렇게 수정해 주면 모든 프로그램에 다 적용이 돼 버린다는 거죠. 네, 뭐 같은 소리죠. 뭐 중복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것도 있고요. 나중에 유지보수 수정했을 때 일괄 적용이 가능,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일관성. 오케이. 이건 또 뭐지? 이거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단지 이거는 add 도하라는 함수거든. 앞에서 데이터 입력받는 거 한번 했고요. 도하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두 개의 인티저 값을 받아들여서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인티저 타입으로 해서 돌려주라는 소리거든요. 아무것도 없죠. 무슨 함수가 리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x하고 y 연산하는 건데 이거 저장하려고 또 추가로 인트 해가 변수 선언 귀찮다는 거죠. 이 뒤에 직접 식을 써도 됩니다. 식을 쓰게 되면 연산 결과가 바로 리턴이 됩니다. add라는 함수는 이렇게 두 개 정수값을 입력받아 더하기 연산을 하는 함수입니다.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죠? 예, 이게 뭐냐? 앞에서 만들었죠. 정수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함수 get integer 만들었고요. 바로 직전에 두 개의 정수값을 더하는 그런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이거 처리하는 거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두 함수를 이용해서 두 수의 합을 구하는, 여기 나왔네. 정수를 입력하셔. 첫 번째 거 10, 두 번째 거 20 하면 두 수의 더하기 연산을 해서 그 결과 30을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직접 왜 이렇게 했지? 리턴 밸류가 있네. 여기 인티저 돼 있네. 입력받은 거 반환해 줬지.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안 써도 되네. 맞아요. 이거를 직접 여기다 적어줘도 됩니다. 프로그램 마음이지 뭐. 그렇게 써도 됩니다. 이런 게 보였으면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고요. 안 보였으면 역시 학생이에요.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함수를 선언하고 그걸 불러서 쓰는 거, 두 정수값을 더하기 연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별건 아니네. 반환값이 있는 경우 반환값은 리턴으로 지정하는데 거기에는 변수를 줄 수도 있고 값을 줄 수도 있고 식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변수를 줄 수도 있고 식을 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팩토리얼 계산, 팩토리얼. 영어 나오면 싫은데. 팩토리얼하고 있죠. 뭐 이렇게 쓰죠. 보통 5 팩토리얼 이거 뭐죠? 그러면 1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표현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2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 검색하면 이거 말고 다양한 함수가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익히려고 역시 연습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하면 그 리커시브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함수가 함수 자기 자신을 불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할 때도 이걸 쓰거든요. 그때 팩토리얼 씁니다. 더 쉽게 간단하게 짜는 푸는 기법이 또 있습니다. 코딩 기법입니다. 새로운 명령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팩토리얼은 여기 어떤 값을 주게 되면 그 값을 가지고서 무슨 연산을 하는 거지? 큰 값이 들어갈 때 롱이라고 했네요. 리졸트 2를 집어넣네. 그리고서 리졸트에다가 i 값을 계속 곱해주고서 i는 뭐지? n까지 되네. 1, 2 여기가 5라고 들어오면 1, 2, 3, 4 는이 있으니까 5까지를 계속 곱해주는 거네. 즉 이식을 만들어낸 거네. 이식. 근데 여기 왜 2를 줬지? 리졸트에다 계속, 근데 리졸트에 왜 초기값 2를 주면 어떻게 해요? 야 곱하기야 곱하기.
초기값을 0으로 주게 되면 여기다 뭘 곱해도 무조건 0이 돼 버리잖아. 이런 거 초기값이 늘 0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변수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에 따라서 초기값이 틀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누적시킬 때는 0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곱하기 연산에 이 데이터가 활용이 될 경우는 조심해서 써야죠. 그래서 1이라고 집어넣는 겁니다. 뭐 팩토리얼 설명 여기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 내보내고 값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어? 깜짝 놀랐어요. 왜? 팩토리얼 찍으라는데 이게 반환값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프린트 F문 속에다 집어넣네요. 에이, 내가 입력한 값, 그거 팩토리얼 계산 결과 값은 여기, 내가 입력한 값은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이것도 한번 쭉 따라가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돌려보기도 바랍니다. 돌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5 말고 한 10쯤 한번 해봐요. 10 하면 얼마 나오는지 100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한테 기회가 되면 내가 자주 내는 문제인데 100 팩토리얼 구하는 걸 보너스 문제로 자주 내거든요. 한번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시도돼서 작성한 100 팩토리얼 100 팩토리얼. 예. 전체가 다 숫자로 나와야 돼요. 일정 숫자 때는 D가 0000 찍히게 되거든요. 또는 뭐뭐뭐 곱하기 10의 몇 승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말고 풀로 100 팩토리얼 값이 나오는 거를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지금 짤 수가 없어요. 하지 맙시다. 지금 배운 걸로는 짤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12 팩토리얼 계산할 때 이런 값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이 값이 진짜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팩토리얼이라는 함수 만들어서 팩토리얼 계산하는 예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앞판 계속 정수만 써가지고 요번엔 한번 플롯 실수 쓰는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온도를 표현할 때 보면 우리는 다 섭씨라는 거 쓰죠. 섭씨 온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화씨 온도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섭씨, 보통 섭씨는 C, 도 C 이렇게 하고 화씨는 도 F로 표시하거든요. 뭐라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뭐 그냥 온도지 뭐 이거 어떻게 표현해 틀린 건 아니죠. 뭐 인터넷 찾아보고요. 근데 그거 값을 변환할 땐 이런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섭씨로 할 때 0부터 100도까지 물이 어느 온도하고 끓는 온도 차이를 기준으로 삼고 하는데 이 대상이 물이냐 뭐냐에 따라서 이 온도 차이가 발생됐다고 뭐 언뜻 본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범위가 좀 틀려지고요. 그걸 몇 등분으로 나눠 썼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구하는 방법은 섭씨로 표현된 거에다 1.8을 곱한 다음에 32를 더하게 되면은 그거는 화씨값이 된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뉴스 TV 보니까 이 섭씨하고 화씨 이름의 유래 나오더라고요. 섭씨라는 거는 이 섭씨라는 온도를 처음 발견한 사람 성이 섭씨였대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요. 그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어 발음이 이제 애매해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옛날에는요. 그게 이제 그 음을 차용해서 한자로 쓰다 보니까 그게 섭자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섭씨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화씨도 마찬가지래요. 그 사람 이름이 화 모로 시작하나 봐요. 영어 이름이니까 F 모로 시작했겠죠. 섭씨는 C로 시작했고요. 어쨌든 사람 이름이라는 거 섭씨의 C가 사람 이름 성씨예요. 근데 내가 이런 걸 만들면 유씨가 되겠지 뭐. 유씨 온도 하고 나오겠네.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보면 생각보다 처음 발명자 또 발견자 이름을 그대로 그거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거나 법칙 원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측정하는 단위로 쓰기도 해요. 뭐 볼트, 오hm, 암페어, 패러데이 이런 것도 다 그 발견자 이름이거든요. 전기전자 쪽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보면 그거 기술을 처음 발견하고 발명은 아니지 발견한 사람 이름들을 주로 거기다 적용을 시킵니다. 유씨 좋은데 유씨 유씨 A씨는 아니고. 오케이. 이것도 직접 짜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짜야 되지? 공식 주어졌잖아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여기 1.8이 곱해지기 때문에 변수는 다 플롯으로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봅시다. 어떻게 짰는지. 직접 안 짜잖아요. 앞 강의를 통해서 대충 감 잡았잖아요. 문제 설명하면 뒤에 소스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 나는 여러분이 알아서 짜고 그 다음에 모를 때 보라고 조금 빼놨는데 내가 뜸을 들여봤자 여러분도 그냥 기다리더라고. 코드 봅시다. 우리 많어. 조금 다듬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책에 있는 거 말고 조금 다듬어서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프린트 옵션 해가지고 기본으로 작업 표시되는 내용 집어넣었고요. 마치 메뉴같이 작업 선택 C, F, Q 이런 메뉴가 나오면 사용자가 딱 입력을 해주는 거죠. 나는 지금 섭씨를 화씨를 바꾸겠어. 선택하면 그 다음 작업이 처리되도록 했어요. 메인 찾아가 봅시다. 그리고 얘가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애,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애네. 그냥 계산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1.8이 아니라고요? 아, 책에 이렇게 해서 놔둔 거예요. 1.8 곱해도 됩니다. 아, 앞에 그림은 내가 별도로 인터넷에서 잘 긁어온 겁니다. 예, 메인 보겠습니다. 작업 메뉴 표시해 저 제목 표시해 줬고요. 프린트 옵션 내보냈어요. 이거. 그리고 나서 get 캐릭터라는 함수를 썼네요. 이건 한 글자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글자. 그걸 choice라는 것을 받아들이겠네요. 그 입력한 choice가 Q면은 게임 끝나라는 소리고요. 브레이크만 나면은 while 문을 벗어납니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끝이네. 아, while문만 벗어나는 거죠. 아, 끝이죠, 그럼. 끝이네. 그리고 그게 C가 들어오면은 물어보죠. 섭씨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집어넣어봐라. 그러면 그걸 갖다 화씨라고 메시지 내보내고 C2F로 가서 계산한 다음 결과를 화면에 찍어줍니다. 또, 야, 내가 집어넣는 값이 화씨야. 그러면 화씨 온도 입력해 주세요 하고서 스캔F로 입력한 값을 불러드린 다음에 그거를 바꿨더니 섭씨 온도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F2C. 이걸로 해서 화씨 온도를 섭씨로 바꾼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오. 그런데 이거 한 번 도는 거 여러 번 도는 거야? Q를 누르면 바로 끝나요. 이거 확실하죠? Q를 안 누르고 내가 C나 F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예, 처리하고서 while 문의가 다시 올라가서 또 이걸 표시하고서 또 달라고 그래요. 계속 도는구나. 그리고 필요하면 Q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고요. 아, 그래서 요걸 잠깐. 요거의 의미예요.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나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나한테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할 때는 가능하면 이런 식의 출력 안 좋아합니다. 왜? 무슨 작업하는지 모르잖아요. 결과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거는 무슨 작업이다 라고 표시를 꼭 해주고요. 어떤 값이 처리될 때는 무슨 작업을 처리한다, 또는 값을 입력받을 때는 이거는 무슨 값이다를 꼭 이렇게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일 때는 이게 결과다, 뭐 결과 화씨 온도는 얼마입니다 라고 보다 친절하게 메시지를 표시해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점수 후하게 줍니다. 알았죠? 가능하면 제목 따라. 그리고 이 프로그램 내 누가 만들었다는 걸 가능하면 표시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가해야 되잖아요. 남이 걸 긁어 썼는지, 아니 긁어 썼더라도 최소한 이름 정도는 바꾸는 노력을 했는지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했던 프로그램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꼭 한번 돌리고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름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써도 됩니다. 왼쪽에 이거 표시한 거는 리턴의 표현 방식이거든요. 보통 리턴,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거든요. 이것도요. 이거 말고 그 값에다 괄호로 묶어도 됩니다. 이렇게 명확히 하려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0이 있는 거랑 똑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데 뭐. 그래서 리턴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요. 괄호 써도 틀린 거 아니고요. 수식일 땐 괄호 쓰는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 실수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딱 띄어쓰기 해버리면은 값이 두 개가 돼버려. 그럼 에라 돼버리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되죠. 2 더하기 한 칸 띄고 3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식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리턴에 괄호가 없게 되면 이건 다른 거 문제가 틀려지 오류거든요. 그런 거 주의해서 쓰고요. 또 출력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지 알고요.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화면에 결과를 출력한다는 건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결과 보고서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작업인지, 누가 작성했는지, 또 거기에 표시된 값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조합 계산 함수. 이거는 좀 수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안 하려고 했는데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팩토리얼, 여기 팩토리얼, 여기도 팩토리얼이죠. 조합이에요, 조합. 순열과 조합이라고 수학이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구슬이 5개가 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적힌 게 있다. 이 중에 3개를 끝낼 때 여기서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때 순서가 있으면 순열이 되는 거고 순서가 없으면 조합이 되는 거죠. 순서가 있는 경우 순열, 순서가 없는 경우 조합이라고 하죠. 이름은 이렇게 되죠. 뭐 n 퍼뮤테이션 r,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쓰죠.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확률 통계에도 나오고 이러죠.
그겁니다. 어이구 이것도 뭐야? 이쪽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순서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층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구조도 계층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메인 함수 밑에 get integer라는 함수 쓰고 get integer 함수 속에는 printf, scanf 함수가 사용이 되는군. 또 get integer로 두 번째 값을 받아들이네요. 이걸로 해서 그리고 출력을 하는데 출력에는 combination이라는 함수를 불러 쓰고 combination 함수 쓰는 팩토리얼이 돈대요. 함수에 대한 계층도네. 메인이라는 함수 속에는 크게 봐서 요 함수 세 개가 쓰였고 이 함수 속에는 이 두 개가 쓰였고 얘도 두 개가 쓰였고 얘는 컨비네이션 함수가 쓰였는데 컨비네이션 함수 속에는 요 세 가지 팩토리얼이 세 번 불려 쓰여졌다라고 나오네요. 이런 걸 짜라는 겁니다. 어우 더 힘들어 보여. 이렇게 됩니다. 내용 어려운 거 없어요. 일단은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과 팩토리얼 계산은 앞에서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앞에 한 게 있으면 그냥 긁어 붙여넣기 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계산은 뭐 요거 집어넣는 거죠. 요거 하나 추가하는. 이거는 요 식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된 거지? 이거를 나누기 얘로 이제 괄호를 묶었죠. 얘하고 순서가 바뀌었구나. 얘하고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프로그램은 식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 수학 몰라도 영어 몰라도 돼요.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식 좀 주세요 한 다음에 그 식에 맞추어서 우리는 그대로 변수만 지정하고 또는 함수명만 지정해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말은 더럽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콤비네이션 함수인데 콤비네이션 수식이 이거라며 이거만 표시해주면 되네. 이거만 해주면 되네. 그리고 뭐 get integer 이건 똑같이 뭐 printf하고 scanf 쓰는 건데 뭐 팩토리얼 계산 아까 반복문으로 계속 계산해 줬잖아. 조심해야 될 거 1 줘야 된다는 거고 리턴 밸류 있다는 것만 조심하면 됐잖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뭐 그렇듯해 보이네요. 오케이. 실제로 실행한 예입니다. 앞에서도 강조를 했죠. 책에 제시된 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뭐한 프로그램이죠? 앞에서 설명을 하고 제목 이거 조합 계산하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죠? 이게 뭘 의미하죠? 이 값에 의미하는 바는 뭐죠?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점수가 아주 빡빡하게 나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이건 조합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전체 개수를 입력하셔 7, 선택할 개수 R을 입력하셔 5, 그러면 결과 N개 중에 R개를 고르는 조합은 이런 식인데 이게 이렇게 결과는 21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작성자는 유수봉입니다. 라고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화면을 디자인해 달라는 거죠. 이런 게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아주 꽂히기 때문에 그러지. 사용자하고 어떤 교류를 하는데 이해하기 쉽잖아요. 왼쪽 같은 경우 이게 무슨 작업에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친절하게 무슨 작업하고 뭐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뭔지를 다 표시해 달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노력해야죠. 평가자가 좋아하는 게 뭔지 평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서 과제를 수행해야겠죠. 그리고 이거 기본입니다. 점수를 받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보고서를 만들 때는 명확히 제목, 내용, 그리고 작성자,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거 봅시다. 또 중간 점검이야? 연습을 몇 가지 하려고 그래요. 인수하고 매개 변수는 어떤 관계 있죠? 인수는 값, 매개 변수는 변수. 됐죠? 이거 봅시다. 이거. 이렇게 함수를 처음에 선언을 할 때 여기에 변수명을 주게 이게 파라미터고 이게 매개 데이터 타입 안 적었잖아요. 여기에 데이터 타입 주고 변수 이게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불렀을 때 보면 여기에 값을 이렇게 주게 되죠. 이게 아기먼트 즉 인수가 되는 겁니다. 똑같다고 그랬죠. 반환되는 반환값이 실수로 정의된 함수에서 실수로 정수로 미스테이크라는 소리가 아니겠지. 실수를 정수한테 보내준다는 소리겠죠. 밑에 샘플 드러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처리하는데 이거의 연산 결과는 정수로 나와요, 실수로 나와요. 소수점이 계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실수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을 인티저로 해줬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하나는 그대로 더블로 놔뒀고요. 얘는 인티저로 바꿨거든요. 그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거죠. 그럼 섭씨 얘가 되겠네. 얘가 얘예요. 그리고 얘는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애죠. 얘 안 나왔네. 이거 잘 나오겠죠. 앞에서 봤으니까. 그게 옵니다. 여기가 인티저로 처리되어 있을 경우 30도를 넣고 계산을 시켰더니 결과값이 0도가 나왔어요. 자동으로 형변환이 안 되네. 예. 함수에서 값이 리턴될 때 자동으로 형변환 안 됩니다. 플러스로 정의된 거, 즉 실수로 정의된 거, 실수로 정의된 거를 정수로 보내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값이 그지가 돼 버립니다. 못 쓰게 됩니다.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 리턴 값에 대한 값이 실수인지 정수인지를 잘 해야 돼. 나중에 와서 저쪽에 저장할 때는 어떻게 되죠? 함수 호출했을 때 그때 저장되는 걸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 해봐야 돼요. 이런 거 문법에 나오진 않거든요. 문법에서 뭐 친절한 저자들은 다 예를 들어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고요. 반환 데이터가 리턴해 있는 데이터 값의 형태가 어떤지 그 변수명, 그러니까 함수명 앞에 데이터의 반환형 값하고 잘 일치해 줘야 되는구나.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반환값이 실수로 정의된 함수에서 실수를 정수로 반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거지 돼 버린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예, 다음은 소수가 뭔지 알죠? 소수가 뭐지? 프라임 넘버. 프라임 넘버 몰라요? 프라임 넘버? 모르나? 프라임 넘버랍니다. 주어진 숫자가 소수인지 확인한 프로그램 짜라고 합니다. 소수는 뭐죠? 밑에 있다. 소수라는 거는 정확히 두 개의 약수를 가진 수를 얘기한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숫자를 소수라 한다. 1, 3, 5, 7, 11, 13 이렇게 나가는 것들 있죠. 그 숫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프로그램 짜서 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표가 이 중에 소수가 몇 가지 어느 게 소수죠? 우리 1은 소수라고 하지 않죠. 1과 자기 자신인데 1은 포함이 되니까 얘는 무시해버리고 소수인 거 3 소수죠. 5 소수죠. 7 소수죠. 11 소수죠. 13 소수죠. 17 소수죠. 소수만 나왔네. 이 숫자를 구하는 겁니다. 소수 어떻게 구하죠? 나눠 봐야 되네. 나누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네. 왠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뭐 약수가 뭐다, 소수가 뭐다, 합성수가 뭐다 기본적인 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중학교 1학년 수학이더라고. 공배수, 공약수, 약수, 소수, 합성수, 중1 수학에 나온대요. 여러분은 중1 수준은 넘죠? 그때 좀 놀았다고요? 오케이. 해봅시다. 소수 찾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보죠. 소수 찾기 문제는 단골이에요. 많이 내요, 여러분한테. 봅시다. 소수를 찾는 요령의 대표적인 게 아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게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이에요. 구하는 방법. 어떤 방에다 이렇게 숫자를 쭉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 사실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뭐라고 정했어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약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즉 2의 배수들은 소수가 다 아니죠. 3의 배수들도 다 소수가 아니죠. 4의 배수들 다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2의 배수니까 2는 놔두고 2의 배수 얘 지워버리고 지우고 있죠.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3의 배수 얘 지워버려요. 4는 지워졌고 5의 배수 지워버려요. 6의 배수 아까 지워졌죠. 그다음 7의 배수 지워버리고 9의 배수 9는 이건 지워졌죠. 약간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지워지지 않는 숫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초록색이 아닌가? 지워지지 않는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2, 3, 5, 7, 9, 11, 17 이 숫자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표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소수를 구하는 걸 아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고 몇 명이 있어요. 옛날 그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괴롭히려고 이상한 것들 공부하셔가지고 발표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방법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표시되는 거는 2루에서 2의 배수가 있나 없나, 3으로 배수가 있나 이거 좀 뒤지고 있는 겁니다.
그 12229 이거는 소수인가요 아닌가요? 앞에 군데 해봐야지. 소수 아니래요. 이걸 계산은 프로그램을 짜보라는 겁니다. 예, 인터넷에 이거 검색해봐도 좋습니다. 이거 프로그램도 있고 순서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잘 돼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잘 도네. 예, 봅시다. 코드 한번 보자. 알고리즘 설명을 먼저 했네요.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하고 약수의 개수를 0으로 이거 약수의 개수를 해야 할 일이라고 했네. 아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외로 나누어지지 않는 수라고 그랬잖아요. 1부터 자기 자신을 쭉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는 것 같아요. 반복문 돌렸네요. 1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자신까지를 증가시키도록 했네. 그리고 n을 i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지를 보고 0이면 개수를 증가시킨대. 일식증 플러스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자기 자신까지 돌게 되면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되고 2면은 그 소수다 라고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순서도 여기 있습니다. 이름 무시하고 2부터 시작하려고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거 뭐죠? 모드 A지? 변수명이 좀 틀리네 서로. 모든 나머지 계산한다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A 퍼센트 J입니다. A를 J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0이면 즉 나누어 떨어지면 즉 약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약수의 개수를 1 증가시키고 다음 단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눠보고 아까랑 똑같아요. 내용은. 소수를 너무 깊이 생각만 안 하면 아주 쉬워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다 돌면 어디까지 돌죠? 이거 반복 횟수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순서도가 틀렸네. 인터넷에 긁고 왔거든요. 여기 반복으로 돌아야 돼. 여기 그게 여기였구나. 아닌데 이게 왜 이래? 이건 특정한 값을 입력해서 걔가 그건지 보는 거네. 여기서 돌았네. 여기서 반복 돌고 있어요. 오케이. 이대로 짜도 됩니다. 내가 짠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네. 잘 짠 거예요. 잘못 짠 건 아니고 내가 한눈에 안 돌아서 핑계 대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감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값을 입력받게 되면 그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하는데 이게 1부터 자기 자신까지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이 숫자 이거를 어떤 n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죠. 이거를 갖다가 계속 나누어 보는 거예요. i로. i는 1부터 n까지 변해요. 1로 나눠보고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눠보고 5로 나눠보고 해서 n까지 나눠보는 거죠. 그때 나누어서 떨어지는 값은 딱 두 개가 나오면 세 개, 네 개가 나오면 이건 소수 아닌 거고요. 2가 나오면 그건 소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두 개지? 아까 정의했잖아요. 1과 자기 자신 이외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수라고 했죠. 근데 그걸 좀 바꾸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1이면 요걸 2로 바꾸고 여기서 는을 빼버리게 되면 약수의 개수가 0개면 소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건 프로그래머가 설정하기 나름이죠. 그렇게 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코드입니다. 오늘 아까 순서대로 나온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한데? 여기 보면 is prime 이게 소수 구하는 함수고 이건 값을 입력받는 함수 같죠? 이거 뭐지? 뭐야 변수명도 없네? 프로그램 메인 하면 이거 뭐지? 이상하죠? 이상해 나도. 들어왔어. n하고 리졸트 변수 선언했고요. get integer에서 보이드니까 없는 거 맞네. 그래서 거기서 get integer가 어떤 사용자 입력을 받아 n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is prime에는 입력받은 값을 집어넣어서 갔는데 여기는 n이 있는데 int라고 돼 있네. 그래서 그 결과를 리졸트에 받아놨고요. 이거 아마 앞에 설명 그 알고리즘대로 하면 약수의 개수 헤아린 거겠죠. 근데 그 값이 1이라고 물어보네. 1이면은 소수고 1이 아니면 소수가 아니래네. 왜 1이지 2가 아니고? 이해 못할 내용들이 들어있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좀 이상하게 처리했죠. 몇 가지 설명할 사항들이 또 있거든요. 고민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표현된 거를 함수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컴파일러한테 나는 이런 함수를 쓸 거야 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없네. 컴파일러 그렇게 개발한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대부분 변수 다 써줍니다. 변수를 이름은 안 써줘도 되거든요.
어떤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가는지까지는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컴파일러가 받아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함수를 위해 적지.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한 함수는 따로 이 뒤쪽에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돕니다. 에러 납니다. 돌질 않는 거에 컴파일에서는 통과가 될 겁니다. 예. 컴파일은 통과가 되고 실행할 때 에러가 난다는 거죠. 아마 지금 돌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리고 지금 헷갈리는 부분은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뭔지 모르겠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걸 놔가지고 일단은 get 인티저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즈 프라임이 문제인데 뭐냐 이거 그냥 나누기 하는 거잖아. 근데 if문에서 이거 뭐죠? 디바이저가 2냐고 물어봤는데 는이 2개가 들어갔어요. 여기 비교도 되네. 이건 비교하라는 소리죠. 이게 2냐 같으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true, false로 나오죠. 0이냐 1이냐로 나옵니다. true, false가 다른 언어에서는 true, false 불린 값이 나오는데 C에서는 표준 C에서는 참이면 1, 거짓이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는는 0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특별한 건 없군. 앞에 설명한 거 여기 있죠. 사용자 입력한 변수 여기서 받아들였고요. 구하는 방법은 이거죠. 반복문 수행 돌립니다. 여기 돌리죠. 그리고 n을 i로 나눠 나머지가 0인지 본다. n을 i로 나눠 나머지가 0인지 본다. 나머지가 0이면 약수에게서 1 증가시킨다죠. 이게 쭉 어디까지 돌죠? 자기 자신의 수까지 돌아요.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2이면 이거는 소스예요. 소스가 아니에요. 소스죠. 소스.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서 이때 0 또는 1의 값이 반환이 됩니다. 0이 들어가면 소스, 1이 들어가면 소스가 아님이 되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뒤에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변수 매개 변수 이름이 주어져야 됩니다. 메인 앞에 원형일 이것도 있고 앞에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컴파일 위해서 미리 정의할 때 그런 걸 함수의 원형. 좀 이따 설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소수 구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직접 돌려보기 바랍니다. 1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n 사이에 모든 소수를 찾는 프로그램.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직접 짜보라는 겁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출력값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요거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임 넘버 1부터 1000 사이 내가 값을 100 집어넣으면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소수의 값 1 빼야 됩니다. 자기 자신 빼야 됩니다. 자기 자신 포함되는구나.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숫자를 구하는 게 도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앞에서 샘플을 제시했거든. 이걸 할 수 있을까? 한번 도전은 해보기 바랍니다. 미래 벅찰 거야. 오케이,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할만한가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이 소수 문제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또는 사용자가 그 소수의 판별식 이런 걸 해요. 어떤 값을 입력하면 이게 소수인지 프라임 넘버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트루 펄스만 딱 제시하는 이런 프로그램 많이 짜거든요. 어느 방식을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써서 하는 문제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이걸 해도 되는데 헷갈리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하기에는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판별식은 여러분도 지금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힌트 좋습니다. 요번 주에는 좀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함수 내용으로 쭉 들어가고 있죠. 함수가 뭔지, 함수가 어떤 때 필요한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함수 정의하는 방법, 호출하는 방법,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함수 원형도 설명했죠. 어떤 때 쓴다. 그리고 순서도를 부분 좀 몇 개 집어넣었어요. 이 순서도 좀 신경 써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또 난수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었죠. 난수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신경 쓰고요. 이런 사항 함수 설명했고요. 함수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지금은 함수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정의한 거고 사용하는 방법도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함수 좀 한 주 정도 달려봐야겠죠.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